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만 것 같아요. 어떡하죠? 지금 시각은 오전 6시 55분이에요. 오늘은 그 학원에 참관 수업이 있어요. 여기가 센터가 5개가 있다고 했죠. 제가 공항 쪽에 있는 센터에서 강의를 하는데 오늘은 공항 쪽이 아니라 다른 군에 있는 센터에서 참관을 하고 내일부터 바로 학원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서 참관하고 그 선생님께 그 사이트, 그러니까 학원 내에 교사들이 봐야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스케줄링을 이제 검토하는 건데 거기에 이제 수업 보고도 거기에다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도 좀 배우고 제가 내일 어디를 누구한테 얼마나 가르쳐야 하는지도 오늘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인사대에 가서 베트남어 2번째 클래스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그 외정대 시험 감독이 있어요. 시험 감독이 오전 7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감독에서 그 학생의 답변 채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채점 가이드를 또 작성을 해야 하고 설문지 마무리 지어야 하고 또 오후에는 온라인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바쁩니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관 수업을 왔고요. 도대체 군을 몇 개를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군이 한국의 면 정도의 단위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시, 무슨 면, 무슨 리 할 때 면 정도인 것 같아요. 저는 군을 한 3개 넘어온 것 같고, 제가 오토바이를 30분 이상 타본 적이 없는데 지금 거의 30분 정도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진짜 멀리 왔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도착한 학원입니다. 참관 수업을 하고 저는 인사대로 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7시에 출발을 해서 7시 반에 참관 수업을 하는 학원에 도착을 하고 그리고 30분 대기했다가 참관 수업을 1시간 반 듣고 한 30분 정도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스템 사용하는 방법, 진도표를 보는 방법 등등. 그리고 바로 인사대에 가서 베트남어 수업을 또 1시간 좀 넘게 듣고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바로 잠들었어요. 일어나서 온라인 수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외정대에 이제 말하기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학생들이 아마 350명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이 이제 말하기 시험을 보기 때문에 말하기 시험을 3일에 걸쳐서 보는데 워낙 학생들이 많으니까 아침 7시부터 학교에 가야 됩니다. 그럼 저는 적어도 5시 반이나 6시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7시까지 학교에 도착해서 한 20분 정도 브리핑을 해요. 말하기 시험이 어떤 형태로 출제되었고 여기에서 요구하는 답의 범위는 뭐고 어떤 문법을 써서 어떤 어휘를 넣어서 대답을 하면 점수는 몇 점이고 뭐 이런 것들을 교수들끼리 브리핑을 하고 그리고 이제 교수 2명에 학생 1명 해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그거 대비해서 특강을 잠깐 하느라고
이제 주말에 한 번 더 특강이 있거든요. 그거 하고 나니까 벌써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밤 12시. 제가 늦었지만 그래도 오늘 있었던 일을 좀 복기를 해야겠죠? 제가 6시에 일어나서 아침 7시에 이제 30분 동안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고밥군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참관을 하고 한 30분 정도는 시스템에 대한 설명, 수업 진도표를 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을 좀 들었어요. 인상적이었던 건 그 강사 관리, 학생 관리 시스템이 되게 촘촘하게 되어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바뀌거든요. 전담하는 학생이나 반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센터마다 그 주마다 이제 시간이 되는 한국인 원어민 강사가 선생님이 부족한 센터에 가서 수업을 하는 형식이에요. 당연히 전담하는 반이 없으니까 좀 체계적으로 수업을 계속 진도를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강사들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온라인 플랫폼 안에 그날 나간 진도, 특이사항, 학생들 출결 상황, 이런 것들을 다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선 잘로라는 한국의 카카오톡 같은 걸 쓰는데 거기에다가도 출석 인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사는 이런 거죠. 가서 잘로에 저 이렇게 출석했습니다 라고 단톡방에다가 보내고 온라인 플랫폼에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학생들 출결 상황 확인하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이런 시스템이 참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여기에 있는 대학들보다 그런 출결 관리나 인수인계에 대해서는 좀 더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조금 아쉬웠던 건 원어민 강사들한테 원하는 게 뭔가 체계적인 수업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정말 말하고 듣기 연습을 할 수 있게끔 원어민 발음으로 많은 말을 시켜주기를 바라더라고요. 문법 설명이나 이런 건 전혀 안 해도 되고 그냥 말하고 듣기를 많이 시키면 되는 건데 교재이거든요. 교환이 아니라 교재예요. 보통은 한국어 교재는 교환이 있어요. 어학당 같은 곳에서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가르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단어를 사용해라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환이 있으면 선생님들 특성이 다 다르고 경력이 다르지만 이 교환에 따라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반마다 수업 방식이 달라지거나 혹은 어느 반은 더 배우고 어느 반은 덜 배우거나 혹은 교사 특성에 따라서 수업이 많이 개성적으로 변하거나 이런 걸 좀 방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대학도 없어요.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교환 시스템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더라도 원어민 강사의 경우 이제 오늘 참관 들어간 선생님은 땜빵이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기 한국인한테 바라는 건 문법이나 그런 게 아니다. 그냥 말 많이 시켜주고 듣기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원어민 강사는 땜빵이라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학원 잘못이 있어요. 강사가 스스로 땜빵이라고 느끼게끔 만들었다면 학원이 그렇게 대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아쉬웠고 저한테 가르치는 게 처음이냐고 물으셔서 이미 다른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고
했더니 그럼 이 일을 왜 하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너무 잘 가르친다고 들었고 굉장히 유명하다고 해서 한번 경험해보고 싶고 배우려고 왔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다른 데서 일하고 있는데 굳이 여기에 와서 뭐하러, 여기는 시급도 엄청 낮은데 본인은 여기서 7년 동안 일하고 있지만 7년 동안 급여가 오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는 좀 속상했습니다. 제가 한국어 교육의 석사를 시작을 한 게 2010년이니까 지금 13년이 되었죠. 한국어 교육을 공부한 게. 근데 그때 석사 과정에 들어갔을 때도 첫 수업에서 어느 강사님이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다른 전공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돈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부업으로 하려고 하면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전업으로 하시려고 한다면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말을 너무 오랫동안 들었어요. 정말 너무 오랫동안. 심지어 박사과정에 들어갈 때는 국어학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심지어 임원이신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그 돈도 안 되는 걸 뭐하러 박사까지 하냐?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국어학은 더 돈 안 돼. 같은 국어국문학과끼리 니는 돈 잘 버네 너는 못 버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국어학은 더 못 벌어요. 더 못 벌어. 어쨌든 저는 너무 이런 얘기를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내가 진짜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고 간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그게 한 13년 묵어서 베트남까지 온 건데 여기에서도 현지에서도 그런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근데 원어민한테도 이렇게 보수를 적게 주면 베트남 강사들한테는 얼마나 적게 주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 이 학원에서 제시한 금액이 12만 동이었죠? 한국 돈으로 6천 몇백 원이에요. 근데 여기 베트남인 강사한테는 한국 돈 4천 얼마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서 일을 하고 강의를 하려고 하는 건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좀 하고 싶기 때문이잖아요. 여기에서 베트남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좀 자세하게 파악을 해서 저는 3개월 안에 이 학원의 모든 센터들을 다 돌아볼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학원은 토픽 전문으로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베트남인 강사가 베트남어로 토픽을 너무 잘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토픽으로 해서는 승산이 없어요. 제가 하는 건 원어민 국내 한국어 강사들하고 해외의 학습자들을 매칭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어, 회화로 가야 할 것 같고 특히 여기에서 비즈니스 한국어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서 비즈니스 쪽, 그러니까 회화하고 비즈니스 한국어 이 두 개를 처음에는 타겟으로 해서 교재도 만들고 이제 강사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생각이 든 건 이제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지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할 때 좀 아쉬운 건 학생들이 대체 나의 이 프로필과 나의 내 강의를 구매하기까지의 경로를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건 시스템적으로 추적을 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 네이버의 데이터 랩이라든가 블랙키위라든가 여기에서 키워드 검색어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학생들이 나라권별로 그리고 시간대별로 혹은 그 어떤 경로로, 그러니까 낮은
수업료로 검색해서 내 수업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높은 수업료로 검색을 해서 내 수업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아니면 경력을 보고서, 아니면 지금까지 한 수를 보고서 나를 찾아오게 된 건지, 어떻게 구매까지 일어나게 된 건지 그 경로를 보여주면 좋겠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가 할 겁니다. 여기 대만 플랫폼에 안 알려줄 거예요. 이거를 해서 강사들이 스스로의 특장점을 좀 더 살려서 학생들을 잘 케어하고, 그리고 자기의 수익 활동에도 긍정적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어요. 내가 만들게 된 시스템에는 뭐를 넣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